저를 찾아오신 66세 김순자 여사님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유방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말 지극정성으로 몸 관리를 하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몸에 좋다는 과일을 정성껏 갈아 마시고 기운을 차려야 한다며 소고기를 푹 구운 보양식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다시 검사를 해보니 줄어들어야 할 종양 수치가 오히려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김순자 여사님은 제 앞에서 억울함에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건강식을 챙겼는데 왜 내 몸은 나아지지 않느냐고 말이죠. 제가 여사님의 식단을 꼼꼼히 살펴보니 범인은 바로 그 건강식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그 음식들이 사실은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에너지원이었던 겁니다. 마치 내 집에 들어온 도둑에게 고기 반찬을 대접하며 힘을 내서 더 많이 훔쳐가라고 부추긴 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암 통계를 보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수술로 암을 깨끗이 도려냈다고 생각해도 환자 10명 중 7명은 다시 암이 나타나는 재발의 고통을 겪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세한 암의 씨앗들이 혈액 속에 숨어 기회를 엿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들은 평소에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우리가 넣어주는 특정 영양분을 먹고 순식간에 몸집을 불려나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의학적 사실이 있습니다. 암세포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보다 식성이 훨씬 좋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암세포는 포도당이나 특정 지방산을 정상세포보다 무려 10배 이상 빠르게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먹기도 전에 이 탐욕스러운 암세포들이 먼저 달려들어 영양분을 가로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암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골라 먹으며 덩치를 키우는 괴물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괴물을 이길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명쾌합니다. 이 괴물이 좋아하는 음식을 원천봉쇄해서 스스로 굶어 죽게 만드는 겁니다. 보급로가 끊긴 군대는 아무리 강력해도 버틸 재간이 없듯이 암세포 역시 영양 공급이 끊기면 힘을 잃고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핵심 전략입니다. 김순자 여사님도 저와 상담한 뒤에 식단을 완전히 뒤바꾸셨습니다. 암세포가 박수를 치며 환영하던 음식들을 과감히 버리고 암세포가 질색하는 식단으로 하루를 채우기 시작하셨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6개월 뒤 여사님의 검사 결과는 기적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암세포의 밥줄을 끊어버리니 비로소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힘을 내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암세포가 가장 반기는 비료와 같은 음식 5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짚어드릴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암세포를 굶기면서 내 몸의 군대인 면역세포를 강력하게 만드는 조리법과 식단까지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파트에서는 김순자 여사님이 직접 실천해서 효과를 본 하루 일과표를 정리해 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등불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격적인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경각심이라는 3글자를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다짐 하나가 암이라는 파도를 넘어서는 강력한 방파제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의 암세포를 붕겨 죽이기 위해 당장 식탁에서 치워야 할 3가지 암세포의 비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 첫 번째는 바로 입에는 달콤하지만 우리 몸에는 독약과 같은 설탕과 액생상, 과당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단 음료와 과자, 소상 과당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단 음료와 과자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단 것을 경계해야 할까요?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포도당을 10배 이상 빠르게 빨아들이는 욕심쟁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시원하게 들이켜는 과일 주스 한 잔이나 믹스커피 한 잔이 암세포에게는 급속 충전용 배터리가 되는 셈입니다. 2026년 2월 워싱턴 포스트에 보도된 마이애미 대학교의 최신 연구를 보면 그 위험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액상과당을 통해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암 발생 확률은 39%나 올라가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무려 75%까지 치솟는다고 합니다. 설탕 자체가 암을 직접 만들지는 않더라도 우리 몸을 뚱뚱뚱하게 만들고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켜서 암세포가 살기 가장 좋은 늪허루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얀 밀가루와 정제된 탄수화물을 식탁에서 퇴출하고 통곡물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빵이나 국수 그리고 하얀 쌀밥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책임지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주범입니다. 우리 몸 전체 면역력의 80%가 바로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정제 밀가루는 장 속의 유익한 균들을 죽이고 나쁜 균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렇게 장 환경이 나빠지면 장벽이 약해지면서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들게 되고 이 독소들이 온몸을 돌며 만성염증을 일으킵니다. 암세포는 바로 이 만성염증이라는 흙 위에서 가장 예쁘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즉, 하얀 밀가루를 드시는 것은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기름진 땅을 갈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로,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와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하십시오. 붉은 고기를 매일 100g만 드셔도 대장암 위험이 17% 높아지고 가공육은 고작 50g만 드셔도 위험도가 18%나 올라갑니다. 특히 붉은 고기에 들어있는 팔미트산이라는 성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2026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 팔미트산은 암세포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전이 속도를 무려 4배나 빠르게 만든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팔미트산을 연료 삼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는 고속도로를 깔아주는 격입니다. 여기에 가공육 속에 든 아질산 나트륨 같은 발색제는 국제암연구소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우리 몸 안에서 강력한 독성물질로 변해 세포를 공격합니다. 김순자 여사님도 이 사실을 알고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기운을 차리겠다고 매일 아침 드셨던 소고기 묵국과 건강에 좋을 줄 알고 갈아 마셨던 달콤한 과일 주스가 오히려 암세포의 전이를 돕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셨기 때문입니다. 여사님은 그날로 냉장고 속에 있던 햄과 설탕이 든 음료들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실천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정보를 나만 알고 있을 수는 없겠죠?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주변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암이라는 무서운 병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영상 하단의 공유 버튼을 눌러 카카오톡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삶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위험한 것들을 차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암세포가 질색하고 도망가는 최고의 항암식품들과 우리 몸에 방어막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기적의 해결책들을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암세포가 춤을 추게 만드는 위험한 보급로들을 확인하셨으니 이제는 반대로 꽉 막힌 우리 몸의 통로를 뻥 뚫어주고 암세포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최고의 항암 비책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몸에 좋다고 믿었던 습관들 중에 의외의 함정이 하나 더 숨어 있는데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우유와 치즈 같은 유제품 섭취를 하루 1회 이하로 과감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우유가 완전 식품이라는 말은 성장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맞는 말일지 몰라도 암과 싸우는 성인들에게는 위험한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제품을 많이 드시면 우리 혈액 속에 AGF1이라는 성장인자 수치가 높아지는데 이 녀석이 암세포의 성장 스위치를 사정없이 눌러버립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이 수치가 높은 사람은 전립선암 위험이 4배나 높고 폐경전 유방암 위험도 2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암세포가 이 성장 신호를 받으면 마치 비료를 만난 잡초처럼 폭발적으로 증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주방에서 쓰시는 식용유를 고온으로 가열하는 행동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식용유를 200도 이상으로 달구어 튀기거나 볶으면 우리 몸에 치명적인 트랜스 지방과 산화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고기나 생선을 직접 불에 구울 때 생기는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는 물질은 국가암정보센터에서도 경고하는 강력한 발암물질입니다. 이렇게 산화된 기름과 발암물질이 몸속으로 들어오면 만성염증을 유발하고 암세포가 둥지를 틀기 가장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튀김이나 구이 대신 이제는 찌고 삶는 조리법을 생활화하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암세포를 굶기면서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영양소들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매일 채소 400g 이상을 반드시 챙겨 드십시오. 특히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녹색 잎채소와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가 핵심입니다. 암세포는 자기가 살기 좋게 우리 몸을 산성으로 만드는데 이런 채소들을 충분히 드시면 우리 몸이 알칼리성으로 바뀌면서 암세포가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토양 자체가 바뀌니 암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되는 원리입니다. 둘째로 조리법을 바꾼 항암 식품들을 매일 식탁에 올리십시오.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암세포의 증식을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아주 기특한 성분입니다. 또한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전립선암 예방에 탁월한데 반드시 기억하실 점은 토마토를 익혀서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열을 가해 익히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표고버섯을 곁들이시면 버섯 속의 성분이 발암물질을 분해해서 위와 장을 튼튼하게 지켜줍니다. 셋째로 단백질의 근원을 고기에서 콩과 두부로 완전히 바꾸셔야 합니다. 2026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동물성 단백질 대신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짠 사람들은 암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특히 콩에 든 이소플라본 성분은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해서 유방암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고기가 없으면 기운이 안 난다는 생각은 이제 버리셔도 좋습니다. 콩과 두부만으로도 충분히 깨끗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김순자 여사님도 처음에는 우유를 끊고 고기를 찌거나 두부로 대체하는 것이 너무나 낯설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기름진 구이와 달콤한 유제품에 길들여진 입맛을 바꾸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하지만 딱 3주만 눈 딱 감고 실천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주 뒤 여사님의 안색이 몰라보게 맑아졌고 늘 괴롭히던 소화불량까지 사라졌습니다. 암세포를 굶기는 식단이 오히려 내 몸의 진짜 세포들을 깨우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길이 보이십니까? 암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질병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항암 비책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제가 더 유익하고 정확한 건강 정보를 연구하고 전달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알았으니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구체적인 시간표를 짜보겠습니다. 66세 김순자 여사님이 6개월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지키셨던
기적의 항암 루틴을 공개합니다. 먼저 아침 식단입니다. 잡곡밥 한 공기에 된장찌개를 보글보글 끓여보세요. 이때 된장찌개에는 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으시는 게 비결입니다. 반찬은 시금치 나물이나 콩나물 무침 같은 나물 종류를 3가지 정도 정갈하게 준비하시고 김치 한 접시면 훌륭합니다. 여사님도 처음에는 아침마다 드시던 햄이나 계란 후라이를 끊는 게 참 힘들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란을 드시고 싶으면 후라이 대신 부드럽고 촉촉한 계란찜으로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조리법 하나만 구이에서 찜으로 바꿔도 소화가 훨씬 잘 되고 아침 속이 편안해지기 때문입니다. 점심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현미밥에 생선찜을 챙겨보세요. 고등어나 가자미 같은 생선을 통째로 쪄서 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기름에 굽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신선한 채소 샐러드를 곁들이시되 소스로는 시중에서 파는 드레싱 대신 생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살짝 뿌려 드시면 최고입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샐러드에 함께 넣으시면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최고의 항암 점심 식사가 완성됩니다. 여사님은 처음엔 생선찜이 비리다고 걱정하셨지만 생강과 마늘을 듬뿍 넣으니 오히려 담백하고 깊은 맛이 난다며 금방 적응하셨습니다. 저녁은 영양가 높은 콩밥에 두부조림을 드셔보세요. 간은 최대한 심심하게 하시는 것이 좋고 여기에 미역국을 곁들이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미역에 든 알기닌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작용을 3배 이상 높여주는 천연 보약과 같습니다. 반찬으로는 표고버섯을 기름 없이 팬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위와 장을 튼튼하게 지켜주고 발암물질을 밖으로 내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출출할 때 드시는 간식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오전 10시쯤에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를 한 줌 맛있게 드시고 오후 3시쯤에는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꼭 챙겨보세요. 여사님은 평소 즐기시던 달콤한 과일 주스를 끄는 빈자리를 블루베리를 입안에서 천천히 씹어먹는 재미로 채우셨는데 포만감도 오래가고 입맛도 깔끔해졌다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제가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기는 아예 평생 입에도 못 대느냐는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제 대답은 당연히 아닙니다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기름기를 쏙 뺀 살코기 위주로 200g 이하로 드시는 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조리법은 무조건 삶거나 찌는 수육이나 백숙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햄이나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암세포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같으니 타협 없이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칼슘 부족을 걱정하며 우유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한 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가급적이면 두유로 바꾸시는 것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콩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 성분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멸치나 뼈째 먹는 생선, 그리고 케일이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도 칼슘은 차고 넘치니 영양 부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도 이런 식단이 효과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단호하게 예스입니다. 암 치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게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항암 치료로 인해 손상된 세포를 회복하려면 깨끗하고 건강한 영양소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암세포의 보급로를 끊고 내 몸에 아군을 키우는 이 식단은 암의 진행 단계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본 이 항암 루틴을 보시니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일상에서 충분히 실천하실 수 있겠죠? 지금 바로 나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다면 댓글창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기시는 이 짧은 숫자가 질병을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겠다는 위대한 선언이 될 것입니다. 또한 댓글을 남긴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의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혼자 가면 힘들지만 함께하면 암이라는 거대한 산도 웃으며 넘을 수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순자 여사님이 다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 밝은 표정만 보고도 결과를 직감했습니다. 검사 결과지는 제 예상을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치솟던 종양 마커 수치가 이제는 아주 안정적인 정상 범위로 완전히 돌아온 것입니다. 여사님은 환하게 웃으시며 그동안의 고생담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드셨다고 합니다. 평생 즐겨 드시던 햄이나 삼겹살 구이가 눈앞에 아른거려서 잠을 못 잘 정도였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딱 보름이 지나니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고 지독하던 변비와 소화불량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겁니다. 한 달이 지나자 주변에서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졌느냐는 소리를 듣게 되셨고 그때부터는 예전에 먹던 자극적인 음식들이 전혀 생각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긴 이야기를 3가지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암세포를 키우는 5가지 비료를 식탁에서 과감히 치우십시오. 설탕과 액상과당, 그리고 정제 밀가루와 붉은 고기는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최고의 먹이입니다. 여기에 유제품과 고온에서 가열한 기름까지 멀리 하신다면 암세포의 보급로는 완전히 끊기게 됩니다. 내 몸을 암세포의 놀이터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철저한 봉쇄 작전으로 암세포를 굶겨 죽일 것인지는 여러분의 젓가락 끝에 달려 있습니다. 둘째, 우리 몸을 알칼리성 체질로 바꾸는 채소 중심의 식단은 유지하십시오. 매일 400g 이상의 신선한 채소와 브로콜리 그리고 표고버섯은 암세포가 발붙이지 못하게 만드는 천연 방어막입니다. 암세포가 내뿜는 산성물질을 중화시키고 면역세포가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깨끗한 토양을 만들어주세요. 단백질은 고기 대신 콩과 두부로 채우는 습관을 들이시면 우리 몸은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자생력을 갖게 됩니다. 셋째, 조리법을 바꾸고 살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십시오. 튀기거나 굽는 대신 찌고, 삶고, 데치는 조리법이 여러분의 소중한 세포를 살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이 우리 몸의 면역 호르몬을 깨우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김순자 여사님은 이제 암 덕분에 진짜 건강을 찾게 되었다며 오히려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70년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에 인생에서 가장 맑은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다는 여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여러분, 암은 결코 끝을 의미하는 선고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더 나은 삶으로 가기 위한 신호일 뿐입니다. 지금까지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내 몸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간절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 신호를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에 옮겨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암세포가 박수치며 좋아할 가공육이나 설탕이 든 음료가 있다면 미련 없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대신 내일 장을 보실 때는 제가 말씀드린 브로콜리나 표고버섯 그리고 신선한 블루베리와 두부를 장바구니에 듬뿍 담아오세요. 여러분의 그런 작은 실천 하나가 모여 기적 같은 치유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의 씨앗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암으로 힘들어하시거나 재발이 두려워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생명의 밧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암이라는 파도를 넘어 건강의 항구에 무사히 도착하실 때까지 든든한 주치의로 곁에 있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희망찬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